어쨌든 1년 3개월짜리 시장이긴 하지만은 바뀌었습니다. 네. 좀 부동산의 관점에서 서울 아파트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전 유감스럽게도 부동산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뽑히신 분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이 정치인의 속성을 가지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믿지는 못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죠. 더더구나 제가 확실하게 지난장에 바로 이분이잖아요. 바로 이분이 당선됐었죠. 2006년 5.3일 지방선거였죠. 5.3일 지방선거 당시에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이 됐었고 그때부터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뉴타운 재개발,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되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완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시도는 하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구 지역은 다 여당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흔히 하는 말로 딴지놈은 아무것도 못하는. 의회가 완전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물론 여당 쪽이라도 지금 대선이 1년 이제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딴지를 못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갈 거는 보여져요. 문제는요. 어저께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서울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집값 오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불만이 많았던 민심들을 이용하는 거로 정치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당선이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속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부주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불만이 많은 게 올라가서 불만, 떨어져서, 아니면 너무, 올라가서 불만인 사람도 있고, 또는 너무 세금이 많아서 불만인 사람도 있고,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은 속도 조절할 거다, 얘네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는 맞는데, 아까 이제 빌라 물어보셨잖아요. 빌라나 이런 쪽에 분명히 영향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다시 한강 르네상스와 같이 그 한강변 개발, 용산, 성수 이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대가 급등할 거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번에도 지금 슬그머니 발을 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집값을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도 나왔던 현상이 제가 어저께도 거기서 제가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4차 뉴타운 원래 50개 뉴타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20몇 개가 지정돼 있었고 20몇 개가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20몇 개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냥 갔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오세훈 시장조차도 집값이 움직임이 이렇게 강해지는 상황이라면 쉽사리 진행하지 못할 것이고 기대 심리로 집값은 또는 빌라라든지 그런 어떤 민간 재개발 쪽 해당되는 거 재건축은 올라갈 것이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거다. 근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빌라 투자가 괜찮다고 했던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초기에 해당되는 쪽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치인들의 속성에 어떤 말하는 것들이 대의 명분이 명확치 않고 그게 이제 집값 상승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분명히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분명히 속도 조절을 굉장히 느리게 할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장이 지금 계속 투닥투닥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고요. 네. 의회 쪽하고도 신경전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홍당기 부총리도 또 이렇게 견제구도 툭툭 날리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쉽지는 않겠다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분명히 달아오를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달아오르는 과정을 이용하는 건 맞는 건데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믿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2007년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집값 엄청 올랐어요. 초반에. 근데 다 우리가 믿었거든요. 살려주고 뭐하고 다 할 것 같다. 근데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만큼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향 자체는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쪽도.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고 얘네들이 던지는 공약을 이용해서 투자로는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믿기에는 사실상 속성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 그냥 호재가 잠깐 반짝하고 빵 터졌다가 시간 지나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고려해야겠죠. 이런 거겠죠. 목도이나 강남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압구정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압구정동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음마 아파트는요, 그냥 반에서 맨날 골치 아프게 떠드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아마 앞으로 이제 목동 아파트, 이제 압구정 음마, 이제 음마들은 이제 좀 버릴 때도 됐는데, 그다음 목동 이런 쪽은 집값 상승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관리 대상으로 진정되고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계속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시그니처니까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잡으면 그 반에서 가장 심하게 떠드는 데만 심하게 강하게 누르면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대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투자하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아파트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되게 진폭이 심한 아파트가 될 거다. 단기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아파트일 수 있어요. 저점에 사서 네. 고점에 팔고. 단기적으로 막 움직일 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을 갖다 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이렇게 진폭이 항상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진폭이 심해서 투자하기 참 좋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서울 다세대 빌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것도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난 장의 사례를 가지고 장점과 리스크를 둘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빌라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장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결국 또 입지가 좋은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빌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신축이 될 물건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다 올라버리니까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죠. 결국 대체재에 해당이 될 만한 물건들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올라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대체지로서 이제는 빌라를 쳐다볼 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빌라를 쳐다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해요. 빌라만 되면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빌라가 오른다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기쯤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재개발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서울 주변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다만 지금은 사람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했어요. 공공재개발과 그다음 민간재개발들이 같이 막 뒤섞이면서 근데 공공재개발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을 만한 굉장히 오래된 노후도가 있는, 그건 좀 더 공부들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노후도가 있는 빌라들의 가격은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근데 신축 빌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근데 빌라가 괜찮다더라면 이때쯤 되면 신혼부부들 다 신축 빌라 사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구축 아파트를 갔더니 썩어버렸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를 갔더니 조명 죽여요. 번쩍번쩍합니다. 네, 싱크대 죽이고요. 여기에 확 가는 건데 이거는 빌라가 기본적으로 대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시점을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이제 신축 빌라들을 분양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결국 신축 빌라는 나중 가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노후도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주를 위해서 신축 빌라를 가는 부분은 그렇다면 정말로 교통 좋은 데 위주로 가라.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반부에쯤 되면은 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오면서 재개발에 대한 모든 관심도가 높아지고 특히나 서울 지역들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 지역들의 빌라들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지는데 이 시점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면 재개발도 또 거기서 분할을 시켜보게 되면 초기 재개발이 있고 지금 사업 시행가라든지 관처가 났던 물건들도 있고 근데 사업 시행가 관처가 났던 물건들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로 들어가요. 또는 초기 재개발 얘기만 또 누군가가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기에 묶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척도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게 경기도든 인천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천까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만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그냥 붐업만 하는 곳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장 후반부에 바로 이 붐업만 했던 곳의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르고 시장이 끝날 때쯤 돼서 이게 확 떨어지던 되게 위험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빌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정해놓은 수익률 정도 수준, 투자 금액이 적을 테니까 그 수익률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과감하게 파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초기 재개발이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난장에 재개발에 지연됐던 그 대상지들이 그래서 그때 되게 낭패를 겪었던 곳들이 이번 장에 대부분 다 지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거나 결국 그런 초기 재개발이거나 중기 재개발 정도 되는 애들이 아마 다음 장에 신축으로서 빚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으니까 거주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몸방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빌라 같은 경우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오를 건 뻔한데 리스크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몸방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확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막 속상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었어요. 지난장 후반부에. 그나마 서울은 낫죠. 인천은 초토화됐었어요. 정말로.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인천 빌라는 그 당시 또 하락장에 나왔던 경매하시는 분들이 또 다 또 쓸어가기도 했죠. 성지죠, 성지. 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서로 누구의 실패는 누구의 이득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시장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 어정쩡하게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이 후반부가 되면 좀 복잡해지는 시장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 빌라가 움직이게 되면 인천 빌라나 인천 재개발이나 경기도 재개발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분위기는 어쨌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그런 리스크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와 모르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지방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왜냐면은 지금 관심사가 이제 지방이잖아요.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광역시 중심으로도 좋고 아까 뭐 군산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 수도권은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약간 좀 뻐기는 것 같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안다. 근데 제가 유독 지방장에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번데기 앞에서 내가 주름을 잡을까 이런 심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작년쯤에 강의를 하러 할 때 지방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이 바뀌거나 계속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 장의 지방장은 되게 위험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옛날 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여지는 모습은 지방장이 상당히 밑에서 강하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물론 대전하고 세종은 거의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렇고 부산, 대구, 뭐 울산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그나마 조금 약한 게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도 이제 아마 제 거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방광역시는요 수요가 일단 많은 곳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받쳐주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같이 서울 부분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분명히 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지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급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지방장을 볼 때 제가 조금 신경 쓰고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신경 쓰고 보는 게 뭐냐면 지방장은 광역시급이고 또는 일반 중소도시급이고 가장 서울 수도권장하고 특징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세가 비율이 높은데 예전에는 제가 지방장을 볼 때 이 신호를 볼 만한 게 되게 많이 없어서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요즘은 아실에서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매주마다 전세가 올라오는 매물이라든지 네. 이런 개수가 보여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죠, 개수.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광역시급은 되게 보기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아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하방을 받쳐주고 있다. 지금 많은 수요들이. 그리고 어쨌든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은 곳이다. 광역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가 주춤하죠. 그게 이제 매매로 많이 돌아섰고 또 이제 전세 갭 투자들 같은 분들이 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매물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지역의 중심지부터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이쪽의 전세 매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가는 게 보인다면 이거는 결국 전세가 사라진다는 거는 매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보여져서 광역시급은 일단 자기가 신호로 본다면 이 전세 매물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뭐 나머지 지역도 그렇지만 전세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갭 투자자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물이 안 나가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매물이 안 나가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물건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매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부산, 대구, 뭐 광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울산이라든지 나머지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중소도시는 그 지역의 광역시급의 움직임의 그 동선 안에 있는 곳부터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지방장이 뭐 끝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전체적인 지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확률상 지방장과 서울장의 순환매가 같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지방장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면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방광역시급에서는 어디가 유리할 것이다 또는 중소도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세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도시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능하면 계속 바닥을 다진 곳이 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부룡님의 성향이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뭘 자꾸 살펴봐라,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보고 안 가르쳐주고 꼰대같이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저 역시도 머릿속에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아주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도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네요, 방법을. 아, 그렇죠. 당장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저도 지방장이 제일 궁금해요. 일단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지방장이기도 하고 제가 약한 부분이 지방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지표들을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원도 들어가고 KB도 들어가 보고 뭐 각종 사이트 들어가 보면서 막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뭐 이런 거 계속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는데 그래서 지방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